보시죠. 오늘은 그 수열 숙제드림 프린트로 내용 점검을 하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이게 숙제를 한 친구들을 보니까 일단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당연히 잘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여기 좀 풀어본 친구들 원디나 수윤은 여기 혹시 2, 3페이지에 질문 있습니까? 몇 번이요? 6번이요? 네. 이 지금 뭐 선생님 문제 편집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뭐 내용적 방향성을 좀 담고 편집을 하는데 지금 사실 여기 일반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등차 등비 수열의 기본적인 뭐 일반항이나 성질이나 그다음에 뭐 합공식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연습용 문제 몇 개만 넣고 그 외에 이제 좀 유형화된 방향성은 SN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이런 행태, 접근하는 툴, 뭐 이런 게 이제 그 가장 또 잘 다루지 못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문제를 넣어놨는데 이게 일단 우리가 SN이라는 표현을 배울 때 이렇게 배우죠. 이 SN이 보통 수열 첫 시간에 배우는데 SN이라는 용어가 A1부터 AN까지 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럼 우리가 SN에 들어있는 성질이 두 개 있습니다. SN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거 두 개 쓰라는 문제죠. 그렇죠? 그게 뭐죠? 우리가 뭐지? S1이 A1 같고 S2? 도현아 이거 뭐야? 수연아 뭐야? SN에서 SN-된 게 AN이다. 단 얘는 2 이상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뭐 이런 문제가 이제 이런 성질이 기본적으로 쓰는 기본 접근입니다. 이게 SN 관련된 문제 나오면 다 이거 쓰라는 문제야. 이거 쓰라는. 알겠죠? 그때 이제 접근의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봐봐. SN이 N제곱 플러스 1이다. 나왔어. 오케이? 얘일 때. 문제 해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 2K-1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겠죠? 문제 되겠습니까? 오케이? 문제 상황 이랬죠? 진행해볼게요. 자, SN이 A일 때 얘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SN이 N에 관한 2차식인데 이게 N에 관한 2차식이 되면 혹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정보가 있습니까? 네? 자, 일단 가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인 정석적 풀이는 다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이왕 풀어볼게요. 자, 얘를 풀면 저걸 그대로 적용해야 돼. 대충 이제 뭘 생략하고 풀어버리면 거기서 비싸납니다. 알겠죠? 자, 보도록 해볼게요. S1은 A1과 같은 A2는 2. 그죠? SN에서 SN-를 뺀 게 A니까 SN N제곱 플러스 1이고요. SN-1이 상수가 좀 길어지니까 정리를 하고 넣을게요. SN-는 N-1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정리해버리면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2가 되겠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2를 하는 거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N제곱 날라가고요. 2N 더하기 1 되겠네. 단 얘는 2 이상에만 쓰는 겁니다. 성공하겠습니까? 여기까지 되겠죠? 그쵸? 기본 성질이 이거야. 원래 SN과 AN 구하는 게 이렇게 푸는 거죠. 저는 맞냐? 그치? 그럼 봐봐. A1은 2인데 얘는 2 이상만 쓸 수 있는 식이니까 그쵸? 여기에 그러면은 1을 딱 넣어버리면 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쵸? 얘는 이제 초항이 변태 있는 문제입니다. 그쵸? 그러면 따로 관리해야지. 근데 질문을 봤더니 K는 1부터 10까지 A 2K-1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지금 봐봐. 얘가 1을 집어넣어버리면 이거 초항을 건드리는 상황이야? 초항을 건드리지 않는 상황이야? 초항을 건드리는 상황이죠. 상황이 됐습니까? 그럼 얘는 초항을 따로 넣어야지. 왜? 초항은 규칙이 위배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문제 질문이 시그마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나왔는데 여기가 2K였어. 이렇게 문제를 냈으면 K에 1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초항을 건드리는 상황이야? 안 건드리는 상황이야? 얘는 시그마 봐봐. 1 넣으면 얘는 초항을 건드리는 거야? 안 건드리는 거야? 이 시그마는 건드리는 거야? 안 건드리는 거야? 안 건드리는 거야 이거는. 야 1을 넣으면 A2 2를 넣으면 A4 A1을 안 건드리잖아. 이 시그마는 A1을 안 건드리잖아. 수연아 두 번째 항 더하기 네 번 이 말 아니야 지금?
표정이 왜 그래? 얘는 A1을 건드리잖아. 얘는 대입을 하면 A1 더하기 A3 더하기 1 하잖아. A1을 건드린다고 지금. 얘는 A1을 안 건드린다고. 이해됩니까? 지금 이 수열은 A1만 특이한 수열이니까 A1을 건드렸다면 되게 긴장을 해야 되는 거고 A1을 안 건드렸다면 그냥 풀면 되는 거고. 오케이? 그 차이가 뭐냐? 얘는 A1을 안 건드렸기 때문에 A2K를 잡으려면요. 여기 AK, 여기 A잖아. 이거 A잖아, 그쵸? 그죠? 그럼 A2K는 뭔데? 집어넣으면 4K 더하기 1이니까. 그죠? 얘는 그냥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K 더하기 1을 풀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근데 선생님 쟤는 이렇게 풀면 안 됩니까? 안 되지. 이해되겠어? 왜? 초항을 건드렸으니까. 서원아 뭔 얘기인지 이해돼? 오케이? 얘는 건드면 안 돼. 얘는 어떻게? 얘는 봐봐 이렇게 해야 돼. 얘는 선생님 얘는요 이게 지금 초항이 변태인데 얘는 초항을 건드렸는데 그럼 초항을 건드렸으니까 봐봐 여기 1부터 10까지 대입한 합이니까 1을 대입한 A1은 따로 넣어가고 K는 2부터 10까지는 A2K-1을 구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A2K-1은 여기 어디 있어? 여기 A는 있으니까 A2K-1은 N자리에 2K-1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4K-1이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그럼 요식을 집어넣어서 결국 얘를 구하라는 건 A1 자체는 2였고요. 2 더하기 시그마 K는 2부터 10까지 4K-1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또 얘를 풀 때 이걸 시그마로 푸는 친구들은요 1부터 10까지 합에서 K에 1을 대입한 값을 빼야죠. 요 말도 이해됩니까? 오케이?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일반항의 식이 이렇게 1차식이면 요 수열은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 인식할 수 있죠? 그죠? 결국 이 등차 수열의 두 번째 항부터 10번째까지 합을 구하는 거니까 그죠? 시그마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등차 수열의 합 공식으로 풀어도 되는 거죠. 이 말도 이해되겠습니까? 얘는 아마 이제 그 등차합과 시그마를 잘 다루는 친구들은 얘는 아마 시그마를 풀기보다는 2분의 항수가 9개입니다. 9개 곱하기 초항이 2를 대입한 거니까 7 더하기 말항이 10을 대입한 거니까 39 46 되겠네. 얘가 이 문제 답인 거지. 이해했어요? 되게 단순한 SM 문제처럼 보이긴 하나 뒤에 질문의 상황에 따라서 풀이가 확 달라집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런 걸 좀 다룰 수 있는 준비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왜 SN이 나오면 원래 이 두 라인을 굳이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SN의 상황에 따라서 초항이 그 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초항을 따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한 질문이 초항을 건드렸냐 건드리지 않았냐 라는 걸 좀 잘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SN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런 접근부터 준비를 해라.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원기가 질문의 6번 같은 문제는요 결국 이런 거야. 요 관계식이 결국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때 쓰는 게 일반적이지만 몇 개의 항만 딱 구할 때는 얘가 아주 제격이죠.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봐봐 여기 문제 보시면 6번에서 6번 가볼게요. 자 6번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자 여기 지워놓고요. 자 6번을 보시면 SN이 N제곱 플러스 PN이다 나와 있고요. PN이 둘 다 어떤 수의 합이죠? Q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다 나왔습니다. 그때 네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이 같고 S6과 T4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AB를 구해라. 그 말인데 뭐 요거야. 대입해서 연립하면 되고 정리하면 되고 이렇습니까? 얘를 보자마자 뭐 하는 소리예요? AN, SN이 얘니까 그렇죠? 얘 가지고 얘를 구하려면 네 번째 항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S4에서 S3을 빼면 되겠죠. 뭔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결국 S4 빼기 S3 2 B6을 구하려면 얘의 S는 이거니까 그렇죠? T6에서 T5를 빼면 같다 하고 요거씩 하나 던져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죠. SN의 그 식을 가지고 일반항에 몇 개의 항만 잡아낼 거면 일반 항까지 갈 필요가 없죠. 알겠죠? 그 숫자만 딱 잡아내면 됩니다. 어차피 저 관계를 쓸 거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SN 공부할 때 저걸 쓰는 게 딱 잡혀. 저게 기본이야. 알겠습니까? 저거부터 잡아놓고 이래겠어?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뭘 배웠냐면 모든 SN의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요. 그냥 풀이가 이 수열이랑 교육과정 하나에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교과서에는. 알겠죠? 그럼 SN 관련된 문제가 나와서 저거 쓰라는 얘기야. 저거를 잘 활용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내면 됩니다. 다만 이걸로 모든 문제는 풀리지만 얘네들이 요구하는 문제들 대부분이 등차 등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등차 등비 SN의 식의 모양까지 외워둔 거죠. 등차 수열의 SN과 등비 수열의 SN은 모양이 잡혀 있으니까. 그죠? 등차 수열의 SN의 모양은 어떻죠? 몇 차식이죠 일단? 2차식입니다. 특징은요, 상수항이 없습니다. 이거 암기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얘는 필기장에는 PN제곱 플러스 QN골라라고 나왔죠. 이 식의 모양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최고 차이 몇 배가? 2배가 공차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등비 수열 SN은요, P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P꼴로 생겼습니다. 이런 거. 얘의 특징은요, 여기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 똑같아야 돼요.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제 얘를 가리면 0이 돼야 돼.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알겠죠? 그런 게 등비 합의 모양입니다. 여기서 공비는 당연히 알겠죠? 요런 거 쉽게 알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럼 봐. 아까 했던 SN이, 아까 쌤이 N제곱 플러스 1로 식을 만들었는데, 이런 건 등차합이 아니죠. 상수항이 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쌤 2차 식이면 등차 수열인데 등차 수열과 비슷한데 어떻게 등차 수열과 연관이 없습니까? 연관이 아주 많습니다. 알겠죠?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를 띄는 놈이에요. 상수항이 붙어 있으면 번호 때문에 총항이 달라지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고 SN이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 3의 N제곱 플러스 1. 얘도 약간 등비 수열의 합배의 모양과 비슷한데 이게 등비 수열의 합이 되려면 3의 N제곱 플러스 1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될까? 아니야. 또 식음을 봐봐.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어떤 SN이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야. 이게 여러분들 워낙 중요한 얘기라서 기존 친구들 내가 설명 몇 번 했는데 손으로 셀 수는 없는데 아무튼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보자마자 알아야 돼. 이게 SN 나오면 등차 등비가 아니구나. 아 된장아. 그 SN 나오면 등차 등비가 맞네. 대수야. 이렇게 풀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SN 나오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오케이? 준비가 다 돼가지고 툭툭이 들어야 한단 말이야. 이게 워낙 뻔한 얘기라서 알겠죠? 뭔지 알겠니? 모르는 것 같은데 너의 표정이 아니 알아? 알았어. 야, 알아야 돼. 그래서 얘 딱 보자마자 딱 그 걸려야 돼 이렇게. 알겠죠? 등비합이네. 공비가 3이구나. 총항이 2네. A에는 2 곱하기 3의 N만 실증이네요. 일반항까지 가는데 쓰면 10초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많이 강조해서 그런 얘기 수연아 기억 안 나니? 들은 기억은 있지? 알았어. 내용을 기억해야 돼. 알겠습니까? 짜증이 나네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그럼 이렇게 생긴 건데요. 요거 등비합은 아니에요. 알겠죠? 요거 여러분들이 저거 딱 때려보시면 얘도 초항이 변태고요. 두 번째 항부터 등비를 띄는 뭐 그런 수열이긴 합니다. 알겠죠? 그런 정보만 알아도 수열을 다루긴 편할 거니까. 알겠죠? 그런 것들이 있다. 알겠습니까? 네. 요게 이제 SN을 다루는 레벨 1이야.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게 레벨 1이라고. 잘 알겠니? 이건 알고 있어야지. 알겠습니까? 그걸로 이제 딱 대응하셔야죠. 레벨 1입니다. 알겠죠? 레벨 1이고 레벨 2로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레벨 2로 넘어가면 이제 시그마를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주죠. 시그마 K1부터 N까지 AK가 예를 들면 N제곱 플러스 2N이다. 이렇게 주는 그럼 이거는 이게 뭐야? SN이잖아. 그죠? 그럼 이거 등차 수열이네. 왜? 등차합이잖아. 공차가 얼마야? 2. 초항은 3. AN은 2N 플러스 1이요. C를 바꾼다고. 알겠죠? 쌤 이거 레벨 1 아니고 레벨 1이죠 다시. 알겠죠? SN의 모양을 이렇게 시간을 바꿔주는 거지. 그러면 레벨 2가 되려면 이렇게 주죠. K부터 N까지 K 플러스 1분의 AK 이렇게 할까요? 는 N제곱 플러스 1로 할까? 이와 같다. 그럼 딱 보자. 이 수열의 SN이 얘래. 등차 수열이네요. 이런 눈이 딱 잡혀있어야 된다니까. 알겠죠? 그냥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준비된 유형을 풀어주는 뿐인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잖아. 보통 4점을 줍니다. 왜? 애들이 참
정말 못하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렇게만 좀 4점 준다고 장난치는 거야. 얘네들 우리 데리고 지금. 알겠습니까? 기분이 나빠야 돼. 성은 알겠지. 기분이 나빠야 돼. 아 이따위 문제로 4점이나 준다고? 개나 소나 다 먹게. 그렇단 말이야. 제발 좀 외우세요. 좀 알겠습니까? 몇 개 안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등차의 합이 이 수열이 등차인데 합이 얘야. 공차가 얼마야? 2. 초항이 얼마야? 선생님이 초항을 쓸 때 A1을 쓰지 못하는 이유 아시겠죠? AN이 등차 수열이 아니잖아.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니까 굳이 초항이라 표현하고 싶으면 2분의 A1인데 그럼 너네가 또 헷갈려 할까봐 내가 일부러 한글로 표현해드린 겁니다. 초항이라고 하겠습니까? 초항이 2네요. 그죠? 일반항이 2n일 거 아니야. 공차가 이거 초항이 2면 2n입니다. 일반항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일반항이 2n인데? 얘 n 플러스 1분의 an이 2n이라고. 그럼 an이 2n 곱하기 n 플러스 1이가 보네. 이게 나온 거죠. 알겠습니까? 요게 레벨 2야, 레벨 2. 알겠죠? 여기서 이런 레벨 2가 어떻게 또 나오냐? 시그마 k부터 n까지 k 플러스 1분의 ak 곱하기 ak가 n 세제곱이다. 이거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자. kak가 하자. 이제 알았어. 그럼 SL이 나왔네요. 그렇습니까? SL이 나왔는데 요 놈의 SL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얘를 딱 봤더니 내가 모르는 수열이야. 당황하면 안 돼. 그냥 쉽게 풀긴 힘든 것 뿐인 거지. 정석으로 가야 되거든요. 알겠죠? 일반으로 구합시다. 자, n에 1을 대입해야 되겠죠? 이번 여기를 넣는 거야. A1은 1이 4번. 그죠? 이 수열의 일반항은 NAN은 이걸 구하는 거죠. 그죠? SN에서 SN-를 빼야죠. 3은 하시고 거기에 나누면 A 되겠죠. 구조는 똑같죠. 다만 이제 여기 주어진 결과식이 등차합이냐 등비합이냐 면 땡긴 거고. 근데 여러분 아마 만나는 문제 거의 80%가 등차 등비예요. 알겠죠? 정말 가끔 이제 다른 식들을 줍니다. 알겠죠?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정수 들어가요. 정수에서 중요해 원래. 알겠죠? 왜냐면 이런 식의 모양도 이렇게는 풀리니까. 그잖아. 그죠? 이렇게는 안 풀리는 문제가 없죠. 왜 교과서는 이거밖에 안 가르치는데. 알겠죠? 거기에 좀 더 쉽게 풀어 우리 배우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얹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그마 안에서 장면을 씻어서 좀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좀 더 여러분들 기억에 없을 만한 문제가 나오려면 레벨 3까지는 아니고 레벨 2의 두 번째 어디냐면 이 문제도 있어요. 점화식 파트에서 이건 숙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SN 얘기하는 게 한번 정리해볼게요. SN과 AN이 같이 나왔습니다. 이런 점화식 많아요. 최근에 나오는 점화식들은 거의 다 대입에서 그 케이스 분리하는 알겠죠? 복잡한 점화식을 다루는 게 많지만 알겠죠? 좀 가볍게 점화식을 줄 때 오히려 이런 걸 잘 건드려요. 예를 들면 어디 있냐? 선생님이 한 문제 넣어놨습니다. 요건 이제 오늘 수업할 문제에 들어있긴 한데 먼저 나온 김에 잡고 가죠. 34번입니다. 우리 프린트 34번입니다. 34번 봐봐. an 플러스 1이 얘를 만족한다고 나왔죠. 그죠? 쉽게 쓰면 an 플러스 1이 sn과 같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a는 1보다 크나 이런 얘기죠. 그죠? 오케이? 그랬을 때 초항은 1이다. 초항은 1인데 a 10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 맞습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점화식 모양에서 sn과 an이 같이 나와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인데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이제 쌤이 이렇게 풀어야죠. SN은 없애라. SN은 없애라. 우리는 AN을 구하는 거예요. 쌤, SN은 어떻게 없습니까? 아니, 원래 SN에서 배운 게 이거밖에 없어. 이거 쓰라는 얘기야. 알겠죠? 어떻게 해야 돼? S1, A1 활용하시고 SN에서 SN만 빼니까 AN이다를 활용하는 소리야. 그럼 진행해볼게요. 첫 번째. 저게 정석이야. 저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저게 정석이야.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식이 아니라 다 저거야, 그냥. SN 나왔으면 저거나 적용하세요. 자, S1은 N1 대입할게요. A2는 S1이네. S1이 A1이잖아. A2는 1인가 봅니다. 그런 거 보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나는 SN에서 SN-를 뺄 거야, 그치? 그럼 여기 S는 있죠? AN 플러스 1은 SN 여기 있습니다. 나는 SN-이 필요하니까 여기는 N 자리에 N-를 대입할게요. 여기는
AN은 SN-가 같겠죠? 단 이런 식을 쓰려면 N은 일단 2 이상인 상태라는 걸 딱 잡아놓어야지. 알겠습니까? 빼겠습니다. 빼면 AN 플러스 마이너스 AN은 SN 빼기 SN-1이니까 AN 되겠죠. 되겠어요? 넘기니까 AN 플러스 1은 2AN이네. 근데 얘는 2 이상이야. 오케이? 그럼 이게 무슨 수열이야?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죠. 앞방에다 2 곱해서 다음 거 만들었잖아. 그죠? 등비수열이네. 근데 특이한 등비수열이죠. 왜? 두 번째 항부터만 등비가 적용돼. 그도 그럴 것이 야 초항인데 두 번째 항도 1이야. 이거 등비수열 아니잖아. 그쵸? 오케이? 이걸 내가 나열해 보면 A에는 아마도 첫 번째 1, 두 번째 1, 그 다음부터 등비 2의 제곱, 2의 상승이 나겠죠. 10번째 처럼 될 것이고, 알겠죠? 이런 걸 만약에 일반항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 A는 써볼게요. A1은 1이고 A에는 2에 잠깐만 두 번째 항 1이니까 N-2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거긴 합니다. 상황이 됐습니까? 얘도 뭐 두 번째 항부터 등비를 띄는, 알겠죠? 두 번째 항부터 등비를 띄는 이런 수열은요, 등비 수열은 아닙니다. 알겠죠? 등비 수열은 처음부터 와야지. 알겠죠? 근데 뭐 이 두 번째 항부터만 등비 띄는 그런 모양이다. 체크 되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SN에 연결되어 있는, 알겠죠? 그런 성질 문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 뒤에 선생님이 몇 개 넣어놨으니까 오늘 연습해 보시고, 알겠죠? 오케이? 네, 여기 있는 요 내용 중요해요. 알겠죠? 필기장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내용이긴 하기 때문에 잘 챙겨서 나오면 잘 풀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풀어놓은 친구도 안 내는 거 있습니까? 저기도 클리닉 만난 친구도 선거 친구도 질문도 하긴 했는데 수연이랑 원계 좀 해봐. 8번? 네, 8번은 이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8번 봐봐, 8번. 8번을 보시면 요거는 해석 포인트만 적어볼게요. 풀이는 뭐 여러분 하면 되는 문제라서 공차가 3이다 라는 나중에 나왔어. 등차래. 등차소리. 그때 가에서 5번째 항이랑 7번째 항의 곱이 음수래. 수연아 이게 무슨 말이니? 부호가 다르다. 그죠? 누가 마이너스고 누가 플러스일까? 이 가를 딱 보는 순간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케이스 분리를 해야 되겠지.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가 플러스겠지. 왜? 공차가 양수니까. 점점 더해 갔을 거 아니야. 야, 그게 이 문제 핵심이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봐봐. 이게 그럼 봐봐. A1부터 A4까지는 수연아 양수겠니? 음수겠니? 음수. A8 이유는요? 양수. 그죠? 등차니까 한 번 딱 바뀌고 슉 갈 거 아니야. 그쵸? 결국 이제 A6의 부호가 모호한 거죠. 알겠죠? 그럼 거기 나와 있는 이 시그마는요, 다 나열해야 되는데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왼쪽 시그마는 그냥 이거 1럭은 A7부터 A12까지니까 A7부터 A12까지 다 플러스야. 왼쪽에 절대 값 필요 없죠? 여러분들 왼쪽은 그냥 식으로 밀어야지. A12까지. 이거 등차 수열 합쓰시고 그냥. 알겠습니까? 오른쪽을 딱 봤을 때 봐봐. K에 1, 2, 3, 4 넣으면 A2 그냥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두 번째, 네 번째는 음수일 것이고 여섯 번째 모르고요. 여덟 번째랑 열 번째랑 이런 것들은 다 양수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얘네들은 AD로 정리하시고 이거 AD로 정리할 때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뭐 이렇게 볼까? 여기 6D, 6D, 요거 12D, 그죠? 오케이? 요것만 A 플러스 11D 때리면 되겠지. 이랬어요? 뭔지 알겠습니까? 이거 등차 정리하시고 A와 D로 알겠어? D는 나와 있고. 오케이? 공부 알겠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 여덟 번째에서 두 번째를 빼면 6D만 남을 거 아니야. D가 3이 18이 18. 6D래. 6D, 6D, 12D 합쳐서. 뭔 얘기인지 알겠어? A8 빼기 A2가 6D라고 했대. 공기 좀 와. 이 정도 어렵나? 야, 이 등차를 찍고 3이 6을 시기 이 정도 되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좀 A10에서 A4 빼면 6D 이게 어렵냐고. 18, 18, 36 그치? 오케이? A10에서 A4를 빼면 6D 6D, D3이니까 18 그죠?
오케이? 얘 A 플러스 C1D 때리시고 얘 A 플러스 5D 때리시면 얘 가지고 절대가 분리해야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럼 한쪽이 답이 되고 한쪽이 답이 안 되고 되겠죠. 알겠습니까? 10을 밀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왜냐면 8번 같은 경우는 공차가 3인데 그러면 힌트는 한 개면 되잖아. 그 힌트가 나에서 나왔잖아. 그럼 나에서는 절대값이 있는데 절대값은 봐봐. 전체에 있는 게 아니라 한 항에만 있는 거잖아. 그럼 그 안에 있는 게 양수일 때 한번 풀고 안에 있는 게 음수일 때 한번 풀고 이렇게 풀면 뭐 답이 한 개만 나오더라고. 알겠죠? 그렇게 정리하면 식으로 뚫리는 문제다.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되겠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또 10번 볼게요. 네, 10번은 뭐 또 이제 이 등차 등비 SN처럼 화가 나는 문제긴 합니다. 이게 이런 게 자꾸 여러분 이게 뭐냐? 요즘 쌤 제가 최근에 상등함수로 좀 빡세게 공부 풀고 지수로 공부도 풀고 또 적분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요일에 또 까먹었어요. 이런 친구들은요 평상시에 노트 좀 봐라. 알겠죠? 여러분 이게 그 점수가 뭐야? 전 영역에 잡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전 영역을 넓게 공부하는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쌤이 지금 이런 식의 진행도 하고 주말도 확통도 하고 이적분도 하는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이 봐봐 최소 3단원 정도를 계속 진행 중인 거잖아, 그렇죠? 그런 게 중요해요. 뭐 어떤 특정식을 잡아서 뭐 미분의 몰빵 뭐 이러면 안 돼. 수능은 범위가 넓어서 그런 식 공부하면 안 됩니다. 넓게 쳐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지금 수업 들어봐. 지금 뭐 예를 들면 수열과 그 다음에 적분과 최근 얘기만 하면 그 다음에 확통이나 미적분에 뭔가를 하겠죠? 그죠? 그게 숙제가 됐어. 숙제를 다 하고 시간 남아서 뭐 해야 돼? 수업 중에 안 하는 파트에 대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생각이 있는 친구의 진행이죠. 그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론 그죠? 수업 때 진행하지 않는 숙제도 잘 못해오는데 그죠? 진행하지 않는 거 뭐래? 해야 돼. 뭘? 노트가. 야 노트는 내용만 딱 정리되어 있을 거 아니야. 물론 정리가 되어 있는 잘 정제된 노트가 있는지도 의문이긴 한데요. 그 노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노트를 매일 읽으셔야 돼요. 매일 조금씩 읽으란 말이야. 오케이? 자기 노트 정리 꼭 해야 됩니다. 학원에서 준 프린트가 있어. 거기에 추가 정리 계속 해야 돼. 그거는 뼈대에만 있는 거지 디테일이 없어 거기는. 알겠죠? 디테일을 최대한 넣는다고 넣는 것도 있지만 없는 거 되게 많아요. 네가 공부해서 써놔야지.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 지금 빨리 써. 그러면서 매일 봐. 내 노트보드 얘기 잠깐 해줘? 이 내용이 막 있어 이렇게. 그러면은 시간을 다 정해놔. 노트 보는 시간. 뭐 수학 공부하기 전에 10분 뭐 이런 거 괜찮고 알겠죠? 자기 전 10분 이런 거 괜찮고. 정해놓고 봐봐. 노트 쫙 읽고 여기 팁이랑 작은 글자 되게 많을 거야. 다 읽고 꼼꼼하게 읽어. 그래서 오늘 8월 며칠이냐? 여기 있냐? 맞나? 아무튼 샤프로 얇게 적어놔. 내일은 그 다음에 읽고 수원, 수투, 미적분, 화통 있을 거 아니야. 다 꼼꼼하게 읽으라고. 이해 안 돼? 질문해야지. 하고 나서 질문 되잖아. 빨리빨리 키워야지. 왜? 내용을 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최소한 노트 내용을 다 알고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잖아. 여러분 수능 문제는 오픈북으로 해도 틀려요. 그렇잖아. 근데 노트에 있는 내용도 모르고 푼다고. 미친놈 아니냐고. 어떻게 생각해? 미친놈 아니야 이거? 그잖아. 내용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영어 단어 막 수능 영어 단어 막 2,000개 막 되지 않습니까? 그 외우면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수학 내용 저걸 노트로 탁 영어 단어 한 사람은 적으면 500개도 안 될 텐데. 실제로. 매일 봐야 돼. 매일 와서 날짜 딱 체크. 다음 날 여기 딱 체크. 다음 날 네. 매일매일 10분만 투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한 달도 안 돼서 한 바퀴 돌 거예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그러면 나중에 이런 문제 보잖아. 내용이 다 기억나. 보자마자 기억나. 이 어느 정도 기억나는 줄 알아? 쌤이 이런 식 공부를 나도 했는데, 나 고등학교 한 게 아니고 강사하면서, 알겠죠? 쌤이 이제 고1, 2, 3 수학 전부를 내가 정리한 노트가 있을 거 아니냐. 선생님은 여러분들보다 양이 많아요. 왜? 고1, 2, 3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 고1, 2, 3 똑같은 거니까. 양이 많은 게 증명도 다 있습니다. 나는 강사니까. 그거까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참 나만한 노트 있습니다, 거기. 그거 매일 하단 말이야. 내 기준 한 3개월 했던데. 물론 나는 하루에 10분이 아니고 거의 뭐 시간 다 잡아봤습니다. 선생님 나는 편하잖아. 난 수학 하나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어쨌든 난 매일 갔는데. 그러면요 이게 어떤 연상이 들려요? 에세이부터 보자마자 이게 다 기억나. 실제로 그렇게 준비는 돼 있어야 뭘 갖다 쓸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죠? 기본적으로 자기가 공부한 판이 확 생각이 나야 이게 이쪽으로 하는 문제인가 저쪽으로 하는 이렇게 구분이 될 텐데 그게 없으니까 자꾸 풀이로 비비고 있으니까. 알겠죠? 오케이?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100일보다 많이 남았잖니, 그지? 그러니까 늦지 않았어요. 100일은 충분합니다. 노트를 완벽한 숙제하는 거, 알겠죠? 달달달 암기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풀 때마다 저기 옆에 편 보시고. 지금 이 아마 기존 친구들 뭐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서, 알겠죠? 뭐 누누이 많이 했는데 뭐 죽으라고 말 안 듣는 친구들이 많고, 물론 이 습관이니까 바뀌는 게 힘든 건 알겠지만 문제로 계속 그렇게 돌려 풀면서 땜빵 치면서 얼마나 발전하는지를 느끼고 있잖아 지금. 그잖아. 오래 걸려. 그럴 시간이 없어, 알겠죠? 그 효율을 아주 효율을 정말 집약해서 추구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잖아. 그지? 뭐 내년까지 뭐 후년까지 뭐 계획 잡고 있는 거야? 쌤 사람이 있으니 뭐 그런 뭐 1년 정도 뭐 어차피 뭐 50이나 55세다 거의 뭐 친구인데 보니까 뭐 쌤 지금 1, 2년 뭐 상관없지 않습니까? 저는 1, 2년 하면 되죠 그냥. 뭐 저는 부지런합니다. 예, 요런 마인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열심히 그냥 사시면 되는데 아니잖아요. 올해 승부 보고 싶은 거 아니냐고. 그럼 시간 얼마 안 남은 거 당연히 알 거 아니야. 정치 차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공부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특히 수능은요. 방법이 진짜 중요해요. 알겠죠? 그걸 다 챙기셔야 됩니다. 노트북 읽으세요. 알겠습니까? 모르면 다 질문하시고. 알겠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10번은 보자마자 또 노트에 팍 부분한 문제야 이거. 알겠죠? 오케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게 너무 많아. 제발 좀 많이 봐라. 자, 10번 보시면 공비가 실을 수 있는 등비설이 있습니다. 5번째까지 합과 10번째까지 합을 가지고 20번째까지 합을 구하래. 그죠? 이게 무슨 소리야? 수열을 5개씩 끊어봐라 이 말이죠. 끝났습니까? 아, 그러면 등차든 등비든 5개씩 합으로 끊었어? 20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A의 등차야? 이 결과도 등차죠. A의 등비야? 이 결과도 등비죠. 알겠죠? 얘 그렇게 보라는 문제네 지금. 그러면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합이 3이래. 그리고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합이 18이래. 15겠네. 5개 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거 등비야 등차. 등비네. 얼마 곱했어? 5 곱했네. 75네. 5 곱하면 5, 7에 35, 5, 375네. 됐어요? 다 더하네. 정답. 알겠습니까? 오케이? 왜? 수열은 등차 등비는 규칙이 워낙 뻔하니까 5개씩 묶어서 그 등차 등비 그대로 유지됩니다. 알겠죠? 뭐 이런 것도 있죠. 3칸씩 건너뛰었어.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와. 뭐 등차 등비인데 뭐 A5 더, A2 더하기, A5 더하기, A8 이것도 뭐 아시죠? 등차 등비 유지됩니다. 등차 등비 하고 풀면 되죠. 알겠습니까? 예,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지. 알겠죠? 자, 여러분들 그런 걸 챙겨서 잘 풀어라. 알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본기 체크 문제입니다. 또 11번. 네, 11번. 11번입니다. 자, 보시죠. 요거는 이제 얘도 워낙 이제 유명해진 사실 옛날 평가 기출 문제긴 한데, 알겠죠? 혹시나 해서 성질 한번 체크해 보려고 내봤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처음 4개 합은 26이다 했을 때 AD로 조지는 것보다, 물론 이제 이게 번호나 이런 건 없었어 사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라면 얘도 한 번호대가 뭐 나온다면은 주간식이니까 그러니까 한 18번 뭐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19 뭐 이 정도 나올 만한 수준일 것 같은데, 그런 데 나오면 그 4점 쪽으로 넘어가는 수준의 문제니까 그러면 좀 두드리겠죠. 알겠죠? 무조건 A로 조지는 건 그건 4점짜리가 아닌 문제가 보통 굉장히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일단은 이 식을 세팅해 놓는 게 좋아요. 이렇게 처음 4개 합이 여기 안에 뭔가 얘가 심어놓은 분모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알겠죠? 쌤이 왜 미분 문제 풀 때는 어떤 함수에 대한 힌트가 만나지면 뭔가 던져진 게 있으면요, 그걸 가지고 그래프 추론을 해야죠. 그림이 뭐 이런 식인가? 아니 이런 식인가? 이게 기본이 돼 있어야 돼. 거기서 뽑아먹을 게 있어? 뽑아먹고 풀면 되고요. 뽑아먹을 게 없어? 버리고 식으로 들어가야 되지. 꼼꼼하게. 알겠죠? 수열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은요, 일단 얘가 얘기한 걸 쫙 펼쳐놓고요. 아, 여기서 얘가 심어놓은 뭔가 규칙이나 성질이 있을 건데 고민해봐야지. 그게 미분에서 하는 그래프 추론과 똑같은 역할인 거죠. 거기서 뭔가 보여? 그걸 뚫고 가면 됩니다. 안 보여? 빨리 적고 식으로 등차는 A를 다 밀어야지. 알겠습니까?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두들기는 단계부터 4개 합이 얘고, 마지막 4개는 잠깐만 AN이 마지막 거니까 A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AN 마이너스 3 그죠? 요 4개 합을 줬는데 마지막 4개 합이
134래. 사실 선생님은 이게 나는 노트가 당연히 머릿속에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매트릭을 가르치니까 지금 너무 기억 잘하겠죠. 등차 수열의 성질이 하나밖에 없거든. 뭐 한 10성질 할까? 등차야. 무슨 성질이 있어? 합과, 합이 같죠. 가운데 두 개라고. 등비면 곱, 가운데 제곱. 말고는 배우는 성질이 없습니다. 그지 않을까요? 그럼 봐, 내가 뭔가 얘가 무슨 음모가 있을 것이다 라는 고민으로 이걸 적고 있다가 나 무슨 생각하겠어? 양쪽 합이 똑같은 게 어디 없나?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요? 얘를 봤을 때는요, 봐봐. 야, 얘 둘의 합과 얘 둘의 합 똑같아. 13이야. 그죠? 얘 둘의 합이랑 얘가 똑같아. 이게 60, 반대만 67이야. 그죠? 뭐 지금 저거 숫자는 문제 풀이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당연히 저런 걸 보면서 문제가 이제 뭐 적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런 수 당연한 거야. 그러면 뭐 이런 걸 요구하나 고민하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A1 더하기 A2 더하기 AN까지 합이 얘가 260이에요. N을 구하래. 등차 합인데 잠깐만 얘를 더하려면 2분의 N 곱하기 A1 더하기 AN이잖아. 그죠? 얘가 260이라는 건데 N을 구하려면 얘를 알아야 되는데 A1 더하기 A는 알아야 되는데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발견을 빡 해야 되는 문제긴 해. 알겠습니까? 어떤 발견? 잠깐만 A1부터 이렇게 가려는 게 안 보이는데 A1, A2, A3 쭉 가서 AN-2, AN-1 어쨌든 이렇게 AN까지 있는 거잖아. 그쵸? 얘 둘의 합이랑 얘 둘의 합이랑 얘 둘의 합이랑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랑 얘의 합이랑 얘랑 얘의 합이랑 얘랑 얘의 합이랑 얘랑 얘의 합이 같겠죠. 그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봐봐. 합이 똑같단 말이야. 이 둘을 더하면 160이야. 그죠? 오케이? 똑같은 합이 4개 있으니까. 그죠? 얘 나머지 4이 40. 누가? 얘가 40. 이해됐어요? NT 나오겠죠. 오케이? 그런 문제입니다. 이해되겠어? 근데 등차수 문제는요, 여러분, 이거 식으로 밀어도 풀려요. 이거 A 뒤로 조지고, A 뒤로 조지고, A 뒤로 조져서 풀면 A, D, N 문자 3개 연립하면 답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계산 능력이 좀 단단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성질을 심어놓은 문제를 식으로 밀 수 있습니다. 있는데 뭐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리는데, 알겠죠? 계산이 간단한 친구들은요 5분 안에 해결돼요. 3분 안 될 것이고 5분 안에 해결 봅니다. 알겠죠? 근데 아마도 그런 간단한 연산이 안 된 친구들은 이제 해결이 안 되죠. 복잡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기로에서도 잘 판단해서 풀어라. 알겠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요. 시그마 연산은 보통 축처레스에 많이 넣어놨는데 풀어온 친구들 그게 잘 됐나요? 성원님 축처는 다 마무리했죠? 수현이는 어디서부터 먹겠어? 지금은 15, 17 17 하나만 얘기할게요. 17은 여러분 17, 18, 19를 보시면 같은 결임이 느껴지실 겁니다. 알죠? 이게 이제 이런 것을 일부러 넣는 거야. 이런 것도 이게 요즘에는 이런 문제 3점밖에 안 줄 것 같은데 왜냐면 워낙 노출된 문제라서. 수현아 뭐 쓰는 문제인 거 같냐? 뭐 쓰는 문제인 거 같아? 감이 안 와? 원기야 17번 시그마 모양 보니까 뭐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과 친구들은 그냥 더 잘 알 것 같은데. 부호문수죠. 여러분 시그마 노트를 보시면 거기 있으면 시그마 계산이라고, 시그마 AK 계산이라고. 이 K에 대한 모양에 따라서 풀이법은 정해져 있다. 그 파트 기억나니? 이게 안 나죠. 세연이 기억나니? 내가 노트 좀 잘해놨는데 보지 않네 진짜. 미치겠네. 도현아 노트 있니? 너는? 그지? 화가 나네. 여기 뭐라고 적어놨냐면 내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K에 대한 3차 이하의 다항식 그냥 공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공식 좋고 시그마 공식 있잖아. 그지? K에 대한 지수식 등비 수열의 합으로 풀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축차 계산 모양이 3개 있어요.
뭐 있죠? 루트 플러스 루트 분의 1 꼴이 하나 있습니다. 유리화하고 집어넣으면 이제 앞에 한 개, 뒤에 한 개,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원래 풀리는. 알겠죠? 또 분모가 고배 형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네. 이거 부분분수. a b분의 1은 뭐 b 마이너스 a분의 1 가로 열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하란 얘기야. 그 다음 뭐 하는데 대입하면 또 앞에 한 개, 뒤에 한 개,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이딴 문제죠. 그 다음에 로그랑 같이 나와 있는 문제도 있어요. 이거 통분해서 인수분해하는 얘기야. 왜? 진수끼리 합쳐버리면 약분돼. 축차 계산. 마찬가지. 뭐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뭐 나와 있죠. 오케이? 그리고 그 외에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직접 대입해서 직접 더하라는 얘기야. 그거 말고 나오는 문제는 없어. 되게 명확하지 않냐? 그잖아요. 물론 마지막 말이 사기죠. 왜? 그냥 이상한 거 나오면 직접 대입해라. 이게 뭐 너무 두루뭉실하지만 실제로 그래. 근데 알겠죠? 선생님 그거 100개인데 이거 다 더합니까? 아, 규칙이 있어. 씨, 네가 잘 봐. 심어놨어 규칙을. 알겠죠? 그걸 찾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그 뭐냐 사고력. 좀 웃긴 얘기인 것 같아. 수열적 발견 능력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지. 알겠죠? 그런 얘기. 그런 툴로 끝나 그냥. 그러면 또 마찬가지 시그마를 딱 보는 순간 이 레이더가 척척척척 넘어가야 돼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러면 시그마 봤어. 이 문제를 봤어. 못 풀겠어. 딱 보자마자 잠깐만 있어. 시그마 문제인데. 그러면 물론 이걸 대입해 접근하다가 막힌 친구들은 뭐 이해는 합니다. 거기 카테고리 안 걸린 거지. 알겠죠? 탁탁탁 가다가 분모가 고배 형태니까 부분문수가 되려나? 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부분문수를 진행하고 나서 고민해야지. 알겠죠? 그럼 부분문수 하려면 이렇게 a, b 분의 1로 잡아야 돼. 얘는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살짝 내려놓은 거야 지금. 자, 얘를 부분문수 진행하겠습니다. 요걸 a로 잡고 요걸 b로 잡을게요. 오케이? 보시면 b 마이너스 a,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분의 1이 앞에 깔리고 가로하고 ak분의 1 마이너스 ak 플러스 1분의 1 되는데, 그죠? 마침 여기 앞에 이게 있네요. 이렇게 약분하라고 이걸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방식이 맞구나를 좀 확인되는 거지.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거 하나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시그마 k부터 n까지 ak분의 1과 ak 플러스 1분의 1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좌변이죠. 대입하는 얘기 아니야. 그죠? 잃어버리면 a1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 더하기 잃어버리면 a2분의 1 마이너스 스톱. 한 칸 뒤에 바로 사라지네. 한 개 한 개야. 제일 뒤에 한 개만 써. an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 원래 작은 거 한 개나 큰 거 한 개 남는 거야. 짝이 없으니까. 알겠죠? 즉 얘의 결과는 a1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이 n분의 1이야 라는 관계식을 얻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a1은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4요. 마이너스 4입니다. 마이너스. 그쵸? 식을 정리하면 an 플러스 1도 잡아낼 수 있겠죠. 그때 얘가 뭐 a13 구하려니까 저기 n자리 10이 넣어버리면 a13을 잡아낼 수 있겠죠. 그런 식의 이야기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그마는 아마 축차 계산을 제일 좀 까먹지 않았을까. 뭐 무조건 팀은 뭐 수요일학원에서 많이 연습을 했을 거기 때문에 잘 풀 거라 예상을 하고 해야겠죠. 우리 문과팀들 까먹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이쪽 축차를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축차 계산 문제들이 세 문제가 있고요. 그 뒤에 세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SN으로 AN 잡아내는 뭐 그런 문제를 쌤 넣어놨으니까 그렇게 잘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지금 잠깐만 끊었다가 이제 뒤에 수열적 문제로 넘어갈게요. 수능자 해석 쪽으로 가겠습니다. 해석하시죠. 잠깐만 쉬고. 여러분들 2차전 가시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시그마 이기는 그렇다 치고 여기 그 6, 7페이지에는요 뭐 특별할 건 없는데 여기 6페이지 쪽은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뭐 문제만 대충 읽으면서 넘어가 보면 봐봐 23번입니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 있다. 요거는 뭐 이제 그 힌트는 하나면 되겠죠? 그죠? 그치? 첫째 항 좋고 공차는 뭐 문자로 잡았으니까 그죠?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 조건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D의 값을 구해라 하고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이 D가 자연수니까
이걸 아마 때려 맞추라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명확한 등식을 주기보다는 어떤 상황을 주겠죠, 그렇죠?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때 가를 먼저 보시면 n번째 절대값이랑 n 플러스 3번째 절대값이 같다. 보통 등차에서 이런 멘트 많이 쓰는데 이 공차가 지금 양수인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절대값이 같다라는 건 안에 있는 게 똑같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그 한쪽이 부호가 다를 수 있는데 등차가 절대값이 같으려면 절대 둘이 같을 수는 없죠. 왜냐면은 자연수를 더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 수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분명 n번째가 마이너스고 n 플러스 2번째가 플러스인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알겠죠? 공차가 그 양수니까 음수 제하고 넘어가겠죠. 그렇죠? 식을 정확히 쓴다면 마이너스 am은 am 플러스 3과 같다. 이 정도까지 보이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나마 좀 규칙적인 포인트가 보여서 그것만 두들겨보면 지금 거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마이너스 am. 이런 생각을 자꾸 항상 풀어야 돼. am 플러스 3과 같은 건데 넘겨버리면 n번째와 am 플러스 3번째가 합이 0이다라는 얘기고, 그렇죠? 더 나아가면 am 플러스 1번째와 am 플러스 2번째 합도 0이다. 쌤이 바로 뭘 쓰고 있는 거야? 등차 수열의 성질을 쓰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이 같이 와야 돼. 알겠죠? 그러면서 이게 얘가 마이너스가 플러스일 거니까, 그렇죠? 아마 첫 번째 항부터 am 플러스 1번째까지는 마이너스일 것이고, 그 다음에 am 플러스 2번째부터 플러스가 튀어나와서 쭉 플러스로 가는 이런 식의 등차 수열이겠다라는 걸 첫 줄만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알겠죠? 거기에 이제 이걸 통해서 관계식도 하나 나왔죠. 요거 뭐 AD로 정리하면 뭐 식이 하나 줬을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거기에 이제 M도 껴있을 거고 D도 껴있을 거니까 관계식이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D도 자연수고 M도 자연수니까 여기부터 두들겨 볼 수도 있어요. 알겠죠? 오케이? 그런 생각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연수라는 조건이 메인이니까. 그런 다음에 나에서는요. 모든 자연수 N 내에서 SN이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 말은 SN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네. 요게 됐습니까? AN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00보다 커야 돼 라는 얘기니까. 이래서 그럼 SN의 최소값이라는 이 멘트도 또 등차에서 할 얘기가 많은데 SN의 최소값이 지금 어쨌든 간에 최소값이 마이너스 100보다 커 라는 얘기로 이제 뭔가 접근을 하는 건데 관계식은 이렇게 하는 게 좋고, 그죠? 얘로 접근하는 건데 SN의 최소라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또 해볼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냐? 등차 수열의 합의 최소값이 언제 나와? 등차 수열의 합의 최소값 언제 튀어나오죠? 부호가 바뀌기 전까지 합이죠. 왜? 이게 마이너스로 가다가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이 있다면 그 마이너스끼리만 다 더해야 최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노트에 한 줄 딱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SN 최소에서 먼저 봐야 될 건 첫 번째, 이게 부호 변화 전까지 합인데 지금 내가 부호 변화 알고 있어요. m 플러스 1번째까지 음수고 그 다음부터 양수란 말이야. 이 SN 최소는 SM 플러스 1거라는 얘기야. 최소값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을 통해서 아마 이 자연수 D를 잡아내는 문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겠죠. 혹시라도 이런 생각 못한 친구들은요, 두 번째 또 있어. 얘랑 연동이 됩니다. 우리가 등차합은 식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입니다. 어쨌든 2차 함수입니다. 알겠죠? 그럼 얘를 그냥 식으로 미는 거죠. AD로 식을 다 정리하면 2차 함수 나올 거 아니야. 2차 함수 쪽 구하면 되지. 그래프에서 꼭지점. 물론 그 꼭지점이 자연수인지 아닌지는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알겠죠? 이 등차수의 최소값은요, 봐봐. 만약에 이런 식의 체크 포인트를 아는 친구들은 얘를 구하면 되고, 이걸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2차 함수 풀면 돼. 대신 2차 함수로 접근하는 친구들은 작은 디테일 하나 생각하면 돼. 이게 수열을 2차식으로 그리는 거니까 2차 함수가 최소니까 뭐 아래로 부르기였겠죠. 그때 만약에 이 꼭지점이 n이 만약에 뭐 예를 2.7이 나왔어. 얘 2.7? 5.7로 할까? 너무 앞에서니까 이렇게 나왔어. 알겠죠? 그러면 5.7을 대입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이게 이 수열이잖아. 그렇죠? 그럼 6을 대입하면 최소겠죠. 더 가까우니까 5가 더 멀리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만약에 5.5이 돼버리면 뭐 양쪽 똑같겠지 뭐. 4번, 5번째, 6번째 최소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자연수의 근간, 알겠죠? 그런 접근들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관계식과 이걸로 풀든 이 최소값 세팅을 해놓고 두들겨서 잡아내는 그런 문제가 여기 많습니다. 알겠죠? 다 자연수, 정수를 깔아놨기 때문에 이제 적당히 A, D, AR로 정리한 다음에 이제 자연수나 정수를 잡아낸다. 알겠죠? 이건 이제 우리 지수로그에서 했었던 뭐 누구의 n 제곱근이 자연수가 되기도 이런 문제와 또 방향성 똑같죠. 알겠죠?
식을 어디서 정리해서 어디서 두드릴 것이냐라는 걸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하기 좋은 포지션으로 잡아놓고 진행하는 여러분들 진행 능력이 필요한 거죠. 어떤 수학적인 그 내용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수학적 내용은 어차피 등차 등비의 뭐 합 정도일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걸로 식을 잘 정리해서 풀어내는 문제를 좀 깔아놨고요. 그 뒤에 이제 7페이지의 문제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수열을 좀 정돈시켜 놓고 규칙을 좀 발견하고 뭐 추론하고 이런 식의 문제도 있으니까 이것 또한 여러분들 어떤 진행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 저만식만 쌤이 좀 라인을 좀 잡아드리고 네, 여러분들 풀이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나오는 저만식은 기본형은 사실 등차 등비가 그냥 안 준거예요. 알겠죠? 거의 대부분은 이제 요즘에는 워낙 14, 15나 21, 22번 쪽에서 빡세게 던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사실 빡세 문제는 수학적으로 알려줄 게 없어요. 알겠죠? 그냥 네가 여기서 잘 따져 이런 문제라서 알겠죠? 이건 경험치를 쌓는 부분이라 이게 어찌 보면 저번 수업 때 삼가함수 확실히 수어는 그죠? 뭔가 정리할 게 없습니다. 이 수능형으로 가버리면. 왜냐면 저번에 삼가함수도 쌤이 그 삼가함수 활용 그죠? 그 도형 문제를 뭐 풀이할 결이 없어서 그냥 이제 나중에 개별로 체크해보자라고 이제 냈는데 왜냐면 그쪽도 어차피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넓이 관계식을 어떻게 잘 엮어가지고 연립해서 푸는 문제가 대부분이고 좀 많이 어려워지면 이제 보조선이 좀 필요한 알겠죠? 그 또한 먼저 쌤이 선을 보여버리면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도전을 하면서 자기 스토리를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 보니 좀 남겨놨는데 저만식 마찬가지긴 해요. 알겠죠? 저만식의 기본 얘기는 이겁니다. 이 교과서에 있는 저만식 이게 뭐냐면 저만식이라는 게 이제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 얘네들의 관계식으로 힌트를 주는 거죠. 요거 우리가 저만식이라고 부르고 수학 교과서에는 기납적 정의다라고 표현되어 있긴 합니다. 알겠죠? 어쨌든 이제 이런 관계식이 저만식인데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이제 풀이 되겠고요. 지금 이제 풀이는 저만식을 푸는 풀이법. 발견적 추론이라는 표현 썼죠. 발견적 추론. 요거 뭐 내가 만든 용어는 아닙니다. 원래 수학적 풀이 있는 용어인데 알겠죠? 그러니까 관계식을 만나면 자연수 문제니까 n에 1, 2, 3, 4 대입해서 그 다음 수를 나열하시고 규칙을 추론해라. 그러니까 저만식의 풀이법 같은 거 별 필요 없어요. 사실 알겠죠? 뭐 정리된 게 있긴 한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대입해서 풀면 되거든요. 알겠죠? 그럼 대입해서 풀 때 어떤 식이 나오냐면 거의 대부분은요 등차나 등비가 잘 나오겠죠. 등차 등비는 근데 굳이 내가 얘기 안 해줘도 잘 봐요. 뻔하니까 알겠죠? 그리고 가끔 이제 등차 등비가 아닌 것들 중에서 피보나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엔 잘 안 나오는데 피보나치를 기억나요? 기억 몰라요? 1, 1 다음 수는 2 2 더해서 3 2 더해서 5 2 더해서 8 이런 규칙도 있어요. 혹시 알겠어? 2 더해서 14 알겠습니까? 피보나치 수열은 일반항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규칙이 존재하면 알면 돼요. 아 이런 규칙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이런 규칙도 있고 이런 게 아닌 것들이 이제 과정이나 또는 결과에서 규칙이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 보통 이제 규칙을 걸어서 문제를 낸다면 대부분 과정 추론 문제가 많이 됩니다. 왜 결과는 사실은 뭐 어찌 보면 개나 소나 다 풀기 때문에 산수만 잘하면 규칙이 뭘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좀 복잡한 문제들은요 그 계산되는 과정 안에 뭘 심어놓습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더해지고 이렇게 더해지고 이렇게 더해지고 아 여기 더해지는 뭔가가 있구나 뭐 이런 걸 잡아내는 문제가 이제 규칙의 포인트가 있는 문제인데 요게 이제 약간 유행이 지났어요. 이제 요게 한 이제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는 이제 이런 걸 좀 건드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 그냥 이제 케이스 불 논리적 판단으로 이제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이런 사실 스토리 라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정리하자면 주기성도 있다. 여기 이제 오히려 이제 2학년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제 이쪽에 많이 문제 나오죠. 근데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요즘 여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잘해봐 약간 이런 문제야 진짜. 알겠습니까? 그래서 훈련이 많이 필요한 유형을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모의고사 보기 전에 얘기를 했지만 15번이나 14번에 저만식이 나왔다 도전해야죠. 알겠죠? 물론 저만식이 너무 어려워서 안 보여 어쩔 수 없는데 잘 두들기면 그 언저리라도 나오면 얼추 맞춘단 말이야. 알겠죠? 객관식이면. 근데 22번인가 21번의 문제가 나왔다 어쩔 수 없이 제껴놓고 있다. 알겠죠? 나는 다 푸시고 시간이 여유롭다면 하되 시간이 여유로워도 나머지 할 게 많다면 하지마. 저만식을 알겠죠? 그게 맞아. 왜냐면 이게 21번 22번쯤이면요 이게 한 개 놓쳐버리면 틀려버리니까 그죠? 되게 위험한 접근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저만식이 완전 단단해서 적중률이 되게 높은 아이들은 본인이 하겠죠. 알겠죠? 근데 일반적인 상황을 본다면 이 22번 때 저만식은 쉽게 손대지 마라. 알겠죠? 다른 데 두들겨야지. 그거 손대고 있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그렇게 뭐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알겠죠? 근데 한 20번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뭐 충분히 풀어서 적중할 만한 점하실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번호대로 좀 감안해서 시간 투자를 해야 돼. 알겠죠? 그러면 그 교과서에 있는 명시는 기본 점하시고 이런 건 첫 번째. 자, 풀이법도 똑같아요. 그냥 대입해서 규칙 보고 발견해라 라는 건데 첫 번째 나온 점하시기 이런 거죠. 다음함을 만들 때 앞함에다가 숫자를 더하고 이런 거죠. 그 뭐야? 등차 수열이죠. 그죠? 이 숫자가 뭐가 되는 거야? 공차가 되는 거지. 그죠? 요거는 이제 이해해야지. 앞에 항에다가 숫자를 더해서 다음 왔는데 이거 등차 수열이죠. 알겠습니까? 등차 수열은 모양이 두 가지로 됩니다. 등차 중앙으로도 점하시고 짜줘요. 얘를 만족한다 이렇게 주는 거죠. 됐습니까? 네, 점하시죠. 그 등차 수열이죠.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더한 게 가오되고 두 배야 라는 거지. 얘는 뭐 자연수일 것이고. 두 번째 나오는 점하식이 이제 등비수열 점하식. 어떤 숫자를 곱해서 만든 점이죠. 그렇죠? 얘가 옮긴 거지. 여러분 지금 정리하는 등차 등비는요. 그냥 이해를 해야 돼. 외우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말인데. 앞에 거랑 뒤에 거를 곱한 거. 등비수열. 알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과정추론 점하식이 있습니다. 과정추론. 대기장이 다 있어요. 과정추론은 다음함을 만드는데 앞함에다가 일단 등차부터 봅시다. 앞함에다가 숫자를 더하면 등차 수열이고요. 여기에 n에 관한 식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과정추론입니다. 다음함을 만드는데 앞함에다가 숫자를 곱하면 등비수열이고요. 여기에 n에 관한 식이 있어. 이런 건 과정추론입니다. 알겠죠? 계산되는 과정 속에 규칙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정추론이 그나마 좀 이 과정추론에서 지금 쌤이 보여주는 이런 문제가 출제되진 않지만 저런 결은 좀 연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면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뭐 신고할까요? n제곱 이렇게 간단히 합시다. a1은 2다. 일반항을 구해라. 이런 게 과정추론이죠. 알겠죠? 과정추론은 산수하면 안 돼. 정리만 해야 돼. 자, 이렇게 읽어볼게요. 풀이나 이렇게 하면 돼.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1의 제곱을 더한 거야. 이렇게 쓰는 거죠. 산수하지 마시고. n의 1은 이미 우리가 과정추론을 알고 있으니까. n의 1 넣으면요. 2 넣어버리면 a3 세 번째 항은 a2에다가 1을 더하는 거잖아. a2가 a니까 이 연산을 그리고 쓰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계산되는 과정을 보인다는 표현이야. 과정추론이겠죠. 계산되는 과정이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n에 3을 넣어버리면요. 네 번째 항은요. A3에다가 그죠? A3 이거니까 여기에다가 3의 제곱을 더하는 거죠. 그죠? 이미 규칙 보이죠? AN은 A1에다가 1의 제곱부터 어디까지 하겠어? 어디까지 하겠어? N-1까지 하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요걸 뭐 이제 식을 쓰면 이제 정리해야 되니까 1은 A1이고 2 더하기 1의 제곱부터 n-1의 제곱까지 합. 요거 머릿속에 k는 1부터 n-1까지 k제곱 이런 게 보여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 시그마 공식에서 6분의 급수 플러스 1 얘들 더한 걸 곱해줘라. 이게 an의 일반항이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요런 걸 다룰 수 있어야 돼. 이렇게 해야겠죠. 그 다음 저희 곱해지는 과정수로 이런 거야. 또 하나 만들어 볼게. an 플러스 1이 2n 마이너스 1분의 2n 플러스 곱하기 일반항은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A5는 똑같이 2로 가죠. 오케이? 요런 게 이제 곱셈 형식의 과정처럼 된 거죠. 지내보면 A, 풀이 똑같아. n 1만 넣어버리면 A2는 수연은 1분의 1은 3 A1 그죠? n 2 대입해버리면요. 세 번째 항은 2 넣어버리면 3분의 5 곱하기 A2인데 이게 이거잖아. 1분의 3 곱하기 A1이죠. 됐나요? n에 3을 넣어버리면 바로 좀 보이죠? 네 번째 항은 3 넣어버리면 5분의 7 되겠지? A3가 3분의 5 1분의 3 A1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사라지는 거 이건 축차 문제입니다. 그래서 AN은 분모가 이거 봐야죠. 어떻게 되냐? 4일 때 3에 8에서 3 빼면 2n 마이너스 3이겠다.
6에서 3 뺀 거잖아. 그죠? 2배, 위에 걸 보면 알겠네. 2배에서 1 뺀 거, 2배에서 1 뺀 거, 2배에서 1 뺀 거, 이런 식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 위에도 2n 마이너스를 가겠네. 되겠습니까? 얘보다 이 작은 2n 마이너스. 헷갈리면 비교해 보시고. 이렇게. 맞잖아. 그쵸? 이식 작아지는 2n 마이너스 1분의 2n 마이너스 3배. 이런 식으로 알려줘. 아닌데? 이게 마이너스 5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쭉 가서 마지막이 1분의 3a1이 되겠죠. 밑에 거 위에 거 밑에 거 사라지는 이런 식이겠습니다. 그래서 2n 마이너스 1에 a1이 2였죠. 곱하기 이렇게. 그런 문제인데 등차 수열이네요. 문제를 가볍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틀로 끌고 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혹시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이런 식의 문제들이 과정 추론, 이 교과서에 명시된 정화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정도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와 있는 교과서 문제가 결과 추론 문제 나오는데 사실 고3들은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교과서에 있으니까 an 플러스 1이 p배 an 더하기 q배 뭐 r배 an 뭐 이런 거. 이거 결과 추론이야. 알겠죠? 분수형 문제. 이게 원래 정화식 풀이는 뭐 역수에서 치원해라 뭐 이런 게 있는데 필요 없고 대입하시면 규칙이 보입니다. 알겠죠? 그 규칙이 얘를 이제 분모만 잘 보면 분모만 변화하는 뭐 그런 문제긴 합니다. 근데 뭐 3학년 막바지 후반부에는 사실 뭐 연습을 굳이 하지 않아도 뭐 되는 문제인 게 안 나옵니다. 알겠죠? 안 나오는데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겠죠? 혹시 뭐 어느 문제 좀 만나면 대입 열심히 해. 알겠죠? 이런 분수와 복잡한 문제는 결과 추론 문제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사실 교과서에 명시된 파트들인데 이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수능에서는요. 이 중에 나올 만한 그나마 확률이 있는 건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등차 등비 정도 걸어주고 점화식으로 나머지는 그냥 등차 등비 문제 내는 거야. 그런 게 좀 있고요. 알겠죠? 그러면 실제로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는 뭐야? 여기 없는 거. 그죠? 여기 없는 거. 이상한 거 탁 던져놓고 이제 찾아봐라. 뭐 이런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할 거 이제 그런 걸 많이 연습해야 되는데 자, 그런 점화식 조금 보여드릴게요. 봐봐. 수연아 좀 찾아봐. 좀 볼게. 예를 들면 36번 하나 갑시다. 이게 은근히 여러분들이 쌤이 한 3개만 보여드릴게요. 3개만 보여주면 틀은 잡히니까. 알겠죠? 근데 어려워요. 다시 최근 나온 점화식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 연습시켜 볼 거야. 자, 첫 번째 36번 같은 문제. 이게 뭐 결로 좀 보여드리면 36번이 시작이겠다. 36번을 보시면 봐봐. 뭐 점화식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점화식 판단이 빨라야 돼요. 왜냐면 이게 최근 나오는 얘도 아마 번호가 얘도 21번 이거는 뭐 옛날 모의고사라서 21번 객관식인데 이 21번이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14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14번쯤에 나온 점화식인 건데 그러면 이게 빡센 점화식이란 말이야. 그 빡센 점화식들은 다룰 때 시간이 되게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게 실력이 되냐면 이 점화식에서 만드는 다음항을 잡아내는 그런 쉽게 말하면 뭐 3번째 수로 4번째 수를 잡아내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 그런 게 빨라야 돼. 그러니까 빨리 얘가 말하는 걸 인식한 다음에 그거를 빨리빨리 탁탁탁 찍어내는 친구가 그나마 시간 내에 풀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걸 이제 훈련하는 거죠. 알겠죠? 다양한 어떤 점화식 표현들이 빨리빨리 머리에 와닿아서 다음 수를 빨리빨리 체크할 수 있는 알겠죠? 그런 게 필요한 건데 자,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보시면 봐봐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점화식을 만족하는 뭐 AN이 있다 그러셨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AN 플러스 2가 요걸 빨리 머릿속에 담아야 돼. 지금 보면 이 세 개의 관계를 줬는데요. 앞에 거를 2배하고 뒤에 거랑 더하는 식이 있고 앞에 거를 그냥 뒤에 거랑 더하는 이 피보나치 수열처럼 그죠? 이런 게 있네요. 그죠? 그 기준이 앞에 게 뒤에 거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를 2배, 작은 걸 2배 더하고 앞에 게 크면 그냥 더해 이런 얘기입니다. 상황 이해돼요? 그죠? 이 얘가 말하는 걸 빨리 스토리로 빨리 이해를 해버려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 AN과 N번째와 그 다음 번째를 가지고 이제 얘를 찾는 건데 내가 얘를 밝힐 때 뭘 봐야 되는 거야? 얘 앞에와 그 앞에 있는 걸 비교해서 얘가 더 작거나 같아? 그럼 2배에서 더해. 얘가 더 커? 그냥 더해. 이런 얘기인 거야. 알겠죠? 그 틀 빨리 이해해야지. 알겠죠?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얘가 뭘 줬냐면 세 번째랑 여섯 번째 잡아준 거야. 세 번째가 2고 여섯 번째가 19가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모든 A1의 값들을 찾아봐라. 뭐 이게 질문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행할 때 보통 이런 문제들이 점화식을 어쨌든 접근해야 되는데 이게 접근하는 툴은 이런 유형까지 분리하면 세 가지 버전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초항이 숫자로 나와 있어서 뭐 초항이 3이다. 여기서부터 케이스 분리하면서 미는 거죠. 이렇게. 이게 있고요.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여섯 번째 항을 주고 야 첫 번째가 가능한 거 찾아봐 이런 것도 있었죠. 여섯 번째 7이다. A1 잡아라. 이런 역으로 치는 거죠. 거꾸로 내려오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출처럼 중간에 라인을 잡아주는 거야. 알겠죠?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A3부터 A6까지 먼저 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채우고 이게 채워졌으면 하나씩 이제 앞으로 내려가는 거죠. 예. 얘는 이제 그렇게 나가는 그런 문제의 일종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한번 진행해보면 봐봐. 이런 식으로 일단 세 번째부터 가보죠. 자, A3, 쌤이 보통 이 점화식은 아래로 내리는 편인데 얘가 두 번 2야, 2, 그쵸? A4가 뭔지 몰라요. 뭐 문자 써도 되고요. A4 써도 되고, 알겠죠? A4는 뭔지 모르니까 패스하시고 A5로 가서 A6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역치. 그쵸? 그러면은 어쨌든 얘부터 6까지는 가야 되니까 세 번만 가면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케이스 분리 필요하겠죠? 앞에 게 2가 A4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죠? 두 배하고 더해야 A4 더하기 3이다. 그죠? 그 다음에 앞에 게 A4보다 크면 그냥 더해 A4 더하기 2가 되죠. 이렇게 한 줄 내리는 게 개인차가 벌어지는 거야 이제. 알겠죠? 어떤 친구는 쌤처럼 그냥 적을 수 있는데 어떤 친구는 헷갈리니까 대입을 하는 거야. 초반에 헷갈릴 때는 천천히 대입을 해도 돼요. 여기다가 그냥 봐봐. 이게 3으로 5, 이게 여기가 A5 라인이란 말이야. A5 라인. 다섯 번째만 잡으려면 어차피 여기서 3을 대입해야 돼. 그래서 처음 헷갈리는 친구들은요. 3을 다 대입해서 적어놔. 보면서 풀면 돼. 알겠죠? 그러다가 점점점 그렇게만 계속 풀면 안 돼. 그러면 실제로 못 풀어. 알겠죠? 점점점 그 한 단계 스피드를 좀 내야 됩니다. 시간을 빨리 세이브 시켜야 돼요. 그래 뭘 따지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내려왔고요. 그 다음 내려가겠죠. A4와 얘를 비교해야 되겠죠? 둘 중에 누가 큰지 봐야 되겠죠? 얘는 얘가 크네. 뒤에 게 크니까 2배에서 더해야지. 그럼 2배에서 더하면 여섯 번째 항 9이죠. 나와버립니다. 2배에서 더하면 3A4 더하기 4야. 얘가 19가 돼요. 그죠? 한 섹션 나왔고요. 얘랑 비교해도 얘가 더 크네. 2배에서 더해야지. 그러면 3A4 더하기 2가 되겠다. 19는 됐어요? 그러면 얘는요 넘기고 나누면 A4가 얘는 5가 나오고 얘는 A4가 3분의 17 나오네요. 괜찮습니까? 크기 체크 탈락. 2보다 작지 않잖아. 얘는 당첨. A4가 5네. 그러면 아마 여기는 채워졌어. A3 자 A의 나이 이렇게 A의 나이라면 이런 식이네요. A1 아직 못 구했고 A2 못 구했고 A3가 2였고요. 네 번째 항이 5였고요. 다섯 번째 항이 5 더하기 4 9였습니다. 19 뭐 이렇게 하는 숫자네요. 됐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D를 잡을 게 아니라 이제 앞을 잡아야 되는 거니까 A1 잡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황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A2부터 잡고 A1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먼저 써거나 얘를 먼저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 얘를 체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부터 쳐야지. 세 개짜리는 역으로 쓸 때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차근차근 대입을 해놔. 알겠죠? 자, 이거 두 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얘 1번부터 1번, 1번부터 치면 1번 안에 자, 1번 안에 두 가지입니다. A2랑 2를 비교할 때 요쪽 라인부터 A2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죠? 얘 두 배하고 더한 게 얘란 말이에요. 2A2 더하기 2가 5가 돼야죠. 2A2는 3이라서 A2는 2분의 3입니다. 정답. A2는. 가능하네요. 그죠? 또 여기 1번 안에 A2가 만약에 2보다 크다면 2를 더한 게 A야. A2가 3이야. 그럼 되네? 이것도 정답. 두 개 뭐 있어? 끝났네? 네, 두 개 나왔네. 그쵸? 오케이? 그럼 A2가 2분의 3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 그 다음 2번 라인. 2번 라인 안에 1번을 가면, 그죠? 1번을 가면 A2가 2인 경우 합시다. A1, 2분의 3, 2. 요것만 있으면 A1 잡죠. 그쵸? 그럼 똑같이 A1이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으면 2배하고 더한 게 돼야 돼. 2A1 더하기 2분의 3이 2가 된다는 얘기야. 2A1이 넘겨 빼면 2분의 1. A1이 4분의 1. 산수로 밑사람 끝납니다.
정답이네요. 하나 구했고. 두 번째, 여기 안에서 A1이 2분의 3보다 크면 둘을 더한 게 얘니까 A1이 2분의 1이야. 탈락. 범위 안 맞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라인. 이번에 두 번째 라인. A1이 A2가 3이면 A1이 있고 3이 있고 2가 있는 거죠. 이랬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앞에 게 똑같이 여기 1번. 그냥 풀려. A1이 3보다 작거나 같다면 두 배워서 2A1 더하기 3이 2다. 2A1이 마이너스 1. A1이 마이너스 2분의 1도 답이 되겠죠. 정답. 양수님도 나중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A1이 3보다 크다면 둘 더한 게 탈락. A1이 뭐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탈락 되겠죠. 됐습니까? 나온 A1이 하나, 둘. 걔네요. 그렇게 답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둘 더하면 답이 있나? 마이너스 4분의 1 답이 있네요. 그런, 알겠죠? 이런 케이스 분류죠. 사실 알겠죠? 이런 케이스 분류를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중앙에서 방향을 잡아서 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랬습니까? 이게 사실은 디테일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데 이게 어떤 차이, 분명 쌤 풀이와 여러분 풀이에 어떤 차이가 있냐? 시간의 차이가 생길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아무래도 좀 많이 훈련하는 친구들은 빨리 축축축 진행되는 거고 진행의 차이가 생길 거고 풀이 자체가 뭐 특이한 건 없으니까. 알겠죠? 요게 이제 요런 라인이 좀 어렵게 나오면 요거 하나 볼게요. 40번. 이건 선생님이 한번 잡아주긴 해야 되지 않나 싶은 문제라서요. 40번 봐봐. 여기 22년 15번입니다. 자, 네. 40번 봐봐. 요즘엔 지금 보여드린 다 이런 식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잘 따지는 연습해야 돼. 이게 한두 개 풀어서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꼼꼼하게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봐봐요. 수열 An이 다음 조건에 만족한다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4K가 RK다. 자, A4K가 R의 K제곱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와닿지 않는 친구들은 항상 습관을 가지세요. 나열 좀 해놔. 그게 잘 보여. 무슨 말이야? 네 번째 항이 R이고, 여덟 번째 항이 R제곱이고, 12번째 항이 R세고, 이 가능수냐는 지금. 그쵸? 이렇게 적어놓는 거랑 읽고 넘어가는 거랑 뭐 항상 얘기하지만 완전 틀려. 알겠죠? 못 풀어 안 적으면. 알겠습니까? 좀 대충 깔아놔야겠죠? 그런 상태에서 뭐라 했냐면 R의 절대값은 0과 1 사이야 라는 거예요. 뭐 일단 알겠습니다. 보고요. 뭐 보면 중고고요. A1은 음수고요. 첫 번째는 음수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저만 좀 줬어요. 얘를 만들 때 3을 더하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돼. 단 AN의 크기가 5보다 작으면 3을 더하고 크기가 5보다 크면 이건 어딨니?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질문이 바로 지금 나옵니다. 야, 그래서 절대값 n이 5보다 크거나 같은 게 몇 개 있는지 확인해봐. 뭐 이런 문제. 그죠? 그럼 얘는 잘 봐. 숫자를 준 게 없어요. 그럼 보통 숫자를 준 게 없어 애들이 A1부터 치고 민단 말이야. 안 돼. 그럼 이거 못 잡아. 알겠죠? 자, 숫자를 준 게 없지만 기댈 때 준 겁니다. 아까 우리 그 문제에서는요. 세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을 숫자로 쓰니까 명확하게 밀고 갈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숫자 준 게 없지만 기준을 잡아준 게 있죠. 네 번째와 여덟 번째죠. 그죠? 여기서 이것부터 잡으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뭐가 채워지겠지. 그러면 R로 출발해서 얘를 딱 두들기면 여덟 번째 씩 나올 거 아니야. 그게 R 정도 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안 돼? 더 진행해서 R 선수 연금 될 거 아니야. 요게 기댈 때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그나마 나열돼 있으면 뭔가 기댈 때 생기는 건데 이게 저만식만 냅두면 저런 생각도 안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작하는 소리야. 즉, 요 문제는요. 네 번째 항부터 두들겨 보겠습니다. 자, AN을. 얘는 생각보다 잘 보여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나중에 생각해 보고요. 네 번째 항이 R은 아니까. 그죠? 다섯 번째 항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봐봐. 얘가 이미 크기가 나와 있어요. 위에는 R 더하기 3이에요. 그죠?
r 더하기 3은 크기를 알죠. 얘가 0. 얼마니까 이거 뭐 플러스면 3점 얼마고 마이너스 2점 얼마 거 아니야. 또 위는 위. 그죠? r 플러스 6입니다. 이게 하다 보면 생각보다 너무 쉬워요. 얘가 0점 얼마니까 뿔마가 있긴 할 텐데 6점 얼마 아니면 5점 얼마일 거 아니야. 밑에는 마이너스 2분이니까. 마이너스 3. 그죠? 잠깐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네. 더 갑시다. 얘는요? 요거 뭐 절대값이 5보다 작겠지. 그쵸? 3 더해. 마이너스 5. 아, 이게 여덟 번째 아니야. 그쵸? 얘가 뭐라고? R 제곱이라고 써봤다는 거야. R 앞으로 되겠지. R 0이 아니니까. R은 마이너스 2분이네. 아, 이게 마이너스 2분이네.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앞으로 내려가면 되죠. 오케이? 앞으로 내려가면 얘는 쉬웠어. 봐봐. 마이너스 1이지. 가볼게. A3는요? 생각해봐. 여기서 오면 3을 더해서 밑에 쓸게. 여기가 A4야. 여기로 바로 갈게. 상황이 쉬워서. 봐봐. A3 라인이야. 위에서 왔으면 3을 더해서 얘가 된 거잖아. 3을 빼야지.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는 7일 거 아니야. 그죠? 범위가 맞습니다. 그치? 답이 되고요. 밑에서 왔으면 얘를 마이너스 2 해야 될 거 아니야. 밑에 식에 마이너스 2분을 곱해서 해야 된 거니까. 그쵸? 여기가 밑에서 1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1은 5보다 큰 게 아닙니다. 아, 탈락. A3 확정. 마이너스 2분 7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해됩니까? 이렇게 한 칸 한 칸 내가 얘 되게 쉽죠? 왜? 구성이 편하니까. 알겠죠? 탁탁탁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얘가 요구하는 반응 쫙 나이를 찾아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의 케이스 분류하는 패턴. 이게 봐봐. 기점을 잘 잡아야 돼. 이게 처음부터 칠 거냐, 뒤에부터 내려올 거냐, 왔다 갔다 칠 거냐 이런 것들을 잘 잡아서 차근차근 진행해봐야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너무 쓰러져가는 친구가 있지만 37번 봐봐. 이것도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이런 구조도 한번 봐야 돼요. 내가. 37 봐봐. 37. 이걸 안 보면 혼자서 이상한 짓 하고 있기 때문에 37 봐봐요. 이거 기억나요? 우리 여러 번 공부했던 건데. 뭐 여러 번이냐면 두 번 했습니다. AN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 요까지만 합시다. 2AN 더하기 이렇게. 그죠? 그때 20번째랑 1이다. 뭐 구하래? 시그마 N1부터 63까지 AN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여기다 1, 2, 3, 4 두드려서 20 적으면 안 됩니까? 잡힙니다. 알겠습니까? 잡혀요. 알겠어? 63까지 못 봤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20까지 잡혀요. 이거 A1, A2, A4 다 잡아낼 수 있어. 어렵지 않아. 그리고 뭐 대충 몇 개 두드려볼까? A21이면 잠깐만 이거 씹는 거잖아. A21 뺀 거잖아. A25뭐 9네. 대충 몇 개만 내가 잡아줄까? 이런 형식, 9 아니지. 2지. 2 빼기. 그죠? A5도 뭐 3이겠네. 그죠? 내가 몇 개 두드려볼까? 5가 되면 저 얘가 5가 되면 얘 2잖아. 2. 2A2 더하기 1인 거니까 2A2, A2가 1이네. A2가 1 여기 1인 거잖아. A1은 2겠네. 그죠? 이랬습니까? 그걸로 이제 1, 2, 3, 4 넣으면 A3, A4 잡혀야 돼. 대충 뭐 금방 숫자를 금방 잡는데 포인트는 지금 확보하는 거야 지금. 63까지.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돼? 혹시 틀이 좀 기억나는 친구 없습니까? 경험 있는 친구 없나요? 석주가 선생님과 수업 안 했어도 이게 기출 문제다 보니까 어디서 본 적이 있을 수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어. 연립해야 돼. 어떻게? 뭐로? A만 여기다 A 집어넣자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의 연립은 이걸 더하면 됩니다. 너가 얘기한 연립을 하면 안 돼. 그럼 식이 좀 이상하게 진행합니다. 알겠죠? 이런 걸 연립 점화식이라고 선생님 설명했는데 옛날에 나온 버전이에요. 아주 옛날에. 알겠죠? 다시 또 슬쩍 이렇게 여러분들 던진 건데 두 식을 연립해서 접근하는 얘기야. 왜 연립이 필요하냐? 합을 요구했기 때문에 연립을 하면 상수가 날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식의 구조를 준 거예요. 얘를 더해버리면 A2n 더하기 A2n 플러스 1이 3AN과 같음을 알게 됩니다. 요건 뭐 맞는 식이 내릴게요. 오케이? 요걸로 점화식을 두들기려고 낸 거야. 알겠죠?
왜냐면 내가 지금 첫 번째 항부터 63번째까지 합을 구하려면 잘 봐. 여기 두개 볼게요. N 1 넣어버리면 두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합은 3A1과 같고요. 2 넣어버리면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은 3A2가 같고요. 연결됩니다. 3 넣어버리면 여섯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합은 3A3랑 같다고. 이렇게 밀어보면 나 지금 63까지 가야 되잖아. 얘가 63 되려면 이게 31 되면 돼요. 31 넣으면 되겠죠. 그럼 마지막이 봐봐. A 60과 62와 A 63은 3배 A 31일 거란 말이야. 이해되겠어요? 그럼 얘가 말하는 봐봐. 얘가 말하는 요 놈은 적어볼게요. 이걸 다 더한 게 얘랑 거의 비슷한데 A1만 없죠. 그죠? 그러면 얘를 다 더한 건 A1 더하기 얘 다 더한 거잖아. 얘 다 더한 건 3A1부터 3A31까지 합이기 때문에 3으로 묶으면 시그마 N이 1부터 31까지 AN과 똑같은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요 점화식을 통해서 63개의 합을 31개의 합을 한번 줄인 거야. 다시 또 얘를 찾으러 가는 거죠. 한 번 더 반복. 여기 쓸게요. 시그마 N1부터 31까지 AN만 구하면 여기 집어넣고 처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 또 마지막이 바뀌어야 돼. 마지막이 얘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31 되면 여기 15 들어가야 되겠죠. 15, 15 넣어버리면 A30 더하기 A31이 3A15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 자식은 요거 다 더한 거 마찬가지 A1이 없어요. A1 따로 떼고 플러스 시그마 A1 따로 떼고 요거 다 더한 게 3A1부터 3A15니까 3배 시그마 N1부터 11까지 A1 되겠죠. 됐습니까? 요걸 구하기 위해 또 한 번 더 진행하시면 뭐가 해볼게. 바로 해볼게. 똑같은 수잖아. 3 시그마 N1부터 어디까지겠어요? 15 되다음에 7네 7 7까지야. 이건 그냥 밀던가. 알겠습니까? 아니 한 번 더 때리던가. 한 번 때리면 간단해지겠죠. 알겠습니까? 이걸로 슉 올라와서 잡아내라는 이런 열린 점화식 문제도 최근에 나온 적이 한 번 있다. 알겠죠? 여러분들 한 번은 경험할 필요가 있다. 알겠죠? 보통은 이런 열린 점화식은 좀 특이한 문제긴 하고요. 알겠죠? 특이한 그 문제임을 좀 느낄 수 있는 건 이건 시그마의 합을 요구한 게 이제 그런 좀 스토리 라인을 끌고 가는 그 힌트가 되는 거죠. 알겠죠? 나머지들은 케이스 분리입니다. 케이스 분리를 어떻게 잘 해내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자, 지금 뭐 잠이나 죽을 것 같으니까, 네, 잠좀 깨시고, 쌤 풀어준 문제를 복습을 하면서, 이제 점화식과, 이게 앞으로, 뭐, 쌤이 중간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결국 우리가 수능 유형을 얼마나 잘 잡냐의 포인트 아닙니까, 지금? 그죠? 이거 근데 한 문제를 너무 빠져들면 머리 아프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삼중함수 촬영을 다 한 친구 상관없지만, 그거랑 여기 있는 등차 등비 시그마에 관계된 응용 패턴이랑 점화식이랑 그 뒤에 기납적 적응, 수학적 기납도 넣어놨는데 그런 문제들은요 이게 한 개씩 풀면 좋아요. 이렇게 한 개씩. 알겠죠? 왜냐면 하나 풀면 이제 다시 보기 싫단 말이에요. 다른 문제 또 다른 이유 알겠죠? 그리고 다 끝나고 이제 우리가 그 수능 완성이나 한번 싹 돌리면 모의고사 본다 했잖아요. 그렇죠? 모의고사 보면 이 수능 유형에서 생각보다 레벨이 좀 안 높은데 자꾸 틀리는 문제들은 쌤이 이제 그 친구한테만 더 그런 유형을 드릴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학교 가면 또 시간 별로 없으니까. 그럴 때는 하루에 한 문제 정도만 풀어도 돼요. 그 유형을 딱 들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뒤에 쌤의 수동적 해석이라는 이런 레벨이 있잖아. 이런 레벨에서 평가 문제는 우리가 이제 교재를 했으니까 사설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끌고 줄 거란 말이야. 모의고사 좀 아직 안 잡히는 것들. 그런 것도 주면 그거는 들고 다니면서 이제 하나씩 푸는 게 좋아.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개씩. 유형이 여러 개면 하루에 4문제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왜냐면 한 개 푸는 게 오래 걸리니까.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씩을 좀 완벽한 풀이를 자꾸 관리를 해야 돼. 알겠죠? 네, 그런 뭐 키트를 만드는 이 포인트니까 잘 연습하시고 알겠죠? 잠깐 쳤다가 갑시다. 잠 좀 깨고 복수합시다. 퍼진다.